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를 중점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참 이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는지 이게 참 먼 일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친한 유태인 친구들이 있고 같이 일하기도 했고 정말 친한 유태인 친구 중 한 명이 또 영구 귀국을 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서 저도 뭐 그 친구한테 안부를 바로 물었고 전화든 텍스트든 바로 연결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전쟁이라는 게 저한테도 이렇게 먼 일이 아니라서 참 마음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댓글에서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지금 텍스 크레딧 미국에서도 정말 이게 핫하죠. 지금 제도가 좀 법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완전히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치만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7,500달러를 뭐 더해서 마치 공짜인 양 얘기한 정보는 틀렸죠. 다시 한번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캘리포니아에 정말 많은 저는 일절 해당이 되진 않지만 정말 복잡한 세금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다 보면 워낙 문화가 균일하고 자꾸 같은 시각으로 평균적인 거를 바라보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막상 부딪혀 보면은 이게 다양하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게 되게 얻기가 맞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이걸 이제 타먹기가 이 조건에 대기가 되게 어려운데 주변에 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이를 많이 낳으셔서 어려울 것 같은데도 또 찾아보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케바케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칼큘레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바로 내가 해당되는지 빨리빨리 알려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댓글에 정확히 알려주셔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쳐 참 셀프 검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댓글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고 27,000불을 다 먹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라면은 2만 불 언저리에선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CVRP나 바뀌는 점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예산 이것도 바닥나서 보면 캘리포니아 일부 인센티브는 지금 뭐 대기 웨일리스트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예측이 불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그렇게 된다든지 이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요. 항상 이거를 받고 싶으시면 좀 공부를 하시고 항상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걸 좀 봐야 되는 그런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거저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참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공부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근데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쉬워지겠죠. 딜러도 합세하니까. 근데 딜러가 페이퍼웍을 더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하다. 그리고 다각도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점을 좀 더 이걸 빌미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렇게 미국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이 전쟁 이야기. 친구한테 좀 상세한 얘기를 듣고 사실 이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들어서 제 의견은 이스라엘 쪽으로 좀 기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친구랑 문자를 하다가 웃겼던 점은 저 좀 이제 분위기를 풀려고 아마 농담 삼아 던진 것 같은데 잠을 못 자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걱정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하도 새벽에도 전투기가 뜨고 이런 전쟁 준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겠지만 살짝 참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현실적인 분위기도 전달을 받다 보니까 참 남일 같지도 않고 무섭기도 하고 그 영향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이게 바닥을 좀 내려갔다가
또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동결돼 계속 현 수준을, 그리고 이런 전쟁이나 안 좋은 시선들이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이 더해져서, 여기 보면 Stock rise with the rate hope라고 써있죠. 예, 그런 영향으로 주식이 예, 다시 반등, 좀 후반부에 좀 올라주는, 물론 오늘 소폭 내렸습니다만 참 주식 시장만 봐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요 이야기로는 중국에서 EV 세일이 좀 저조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이건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최근에 가격을 깎은 것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연 1.2 빌리언 달러의 정도의 이제 손실 정도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테슬라의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더 확대된다 그러면은 저 정도면은 충분히 확대를 하고도 차를 더 팔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플랫폼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 면이 훨씬 더 전 득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과거에 지난 영상에도 계속 얘기했던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아이폰 15도 이번에 패치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발열 문제가 잡혔습니다. 진짜 아이폰인 애플이 얘기했듯이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였구나.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가 떨어졌으면은 퍼포먼스를 희생해서 발열을 잡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퍼포먼스 변화가 없고 일각에서는 지금 벤치마킹을 돌리면 당연히 발열을 잡았기 때문에 성능 향상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14도 조금 소폭 있고요. 15 프로 같은 경우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보고가, 프로 맥스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퍼포먼스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열은 잡았는데 퍼포먼스가 그대로라면은 일반 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역시 없다. 이렇듯 소프트웨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아이폰 사태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하는 실수가, 소프트웨어는 만들기가 쉽고 뭐 카피라든지, 그치만 요즘 소프트웨어도 만만치 않게 복잡 다양해져서 그걸 관리하고 설계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사태로 나와서, 그 TSMC도 3나노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올지를, 이거는 아이폰은 워낙 폐쇄적인 거라 약간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금방 해결이 되는, 그래서 아이폰은 걱정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팔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앞선 전쟁 얘기, 참 남일 같지 않은 얘기인데도 사실 오늘 제가 이번 롱 위켄드에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이럴 레이크라고 화산 분화구 같은 백두산 천지의 확장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내셔널파크를 모델 X로 한 1000마일 정도 넘게 뛰었습니다. 거기 레이크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1000마일 넘게 뛰었는데, 그 후기도 좀 남겨볼까 합니다. 이쯤 타면은 모델 X가 어떤지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행 후기지만 테슬라의 후기죠. 인상 깊었던 거는, 아니 슈퍼차저를 충전할 때마다 그 이상하게 빨간색 차들이 옆에 서져 있고, 빨간색 차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모델 X 빨간색도 몇 대 봤는데 사진 촬영을 못했지만 참 빨간색 차가 많이 팔렸다라는 생각과,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색칠하는데 돈을 들였어야 됐을 텐데 빨간색 차를 많이 만난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빨간색 차만 있게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이상하게 파란색 차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운전자들끼리 낄낄대고 웃고 대화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잘못된 색깔이 껴들었다고, 네가 왜 사진 찍으려는지 알겠다고. 근데 이런 여행하면서 슈퍼차저에서 이런 일이 참 신기하게, 제가 빨간색 차를 타서 이게 꼬인 건지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1000마일 동안 타면서 느낀 거는, 당연히 댓글에서도 뭐 제가 컴포트로 세팅해서 너무 출렁이는 거 아니냐, 제가 스포츠로도 세팅하고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스티어링 휠부터 해서 다 조건 바꿔가면서 다 해봤는데요.
그래도 출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모델 S, 3Y 대비해서 좀 출렁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X에서 컴포트는 S에서는 컴포트를 해놔도 좀 이렇게 스포티한 좀 이렇게 흔들림이 적었거든요. 그쪽에선 컴포트를 세팅해도. 근데 모델 X를 스포츠로 세팅을 해도 거기 컴포트보다 살짝 조금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좀 더 물렁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마일 넘게 뛰면서 1600km죠. 넘게 뛰면서 역시 전기차는 스펙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리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600km 이게 주행거리가 S보다 좀 짧죠. 그리고 고속 연비가 더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마일당 제가 이걸 찍어본 걸 보면요. 전비가 400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1마일당 400와트 정도? 미쳤죠. 근데 물론 이제 크레이럴 레이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마운트 샤스타라고 뭐 본토에서 정말 엄청 높은 산도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렇긴 한데요. 내려올 때는 반면에 전비가 더 좋죠. 그래서 평균 내면은 300 초반대인데요. S로는 이걸 제가 비슷한 길을 뛰었을 때 200 후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로드카는 모델 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좀 낮고 세단이다 보니까 고속 영역에서도 전비가 제가 여기 뭐 하이웨이 다 날라다니죠. i5 뭐 저기 더 내셔널파크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제한 속도도 높은 데다가 뭐 다 날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전혀 전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뭐 그냥 뭐 커먼 스피드죠. 커먼 스피드로 달렸는데 확실히 모델 X가 전비도 불리하고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좀 플래닝을 잘 해서 다시 한번 저도 이런 걸 놓치기가 쉽죠. 모델 S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정말 슈퍼차저가 많이 깔려 있지만 모델 X로 다닐 때는 조금 플래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여유롭게 가진 못하겠더라고요. 모델 S는 정말로 신경 안 쓰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참 간사하죠. 근데 그래도 장점은 차체가 크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었고 제 딸이 좋아하고 더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운전자는 피곤하지만 옆에 타는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과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행거리가 제가 한국에서 전기차 좀 타보니까 주행거리 문제가 미국만큼 크게 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취향에는 모델 X가 더 이게 맞다라는 게 S 대비해서요. 항상 상대적인 거인가.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테슬라의 근본은 모델 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슈퍼차저 충전하면서 아니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세상에 오레곤의 이제 클라이막스 뭐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클라마스포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는 심지어 19센트라더라고요. 같은 시간대를 찍어봤는데 캘리포니아는 50센트에 육박하는데 킬로와트당 그럼 650원이 넘습니다. 이건 700원을 볼 정도로 미친 가격인데 어떤 데는 뭐 여기 30센트만 되더라도 할만한데 아니 뭐 오레곤은 이거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이렇게 싸게? 물론 모두 이게 일괄되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미국은 슈퍼차저도 동네마다 시간대별로 가격이 이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19센트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레콘은 왜 이렇게 싼 겁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센트면은 이건 뭐 기름을 넣을 필요가 기름차를 탈 이유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가격이 다양해서 전기차가 경제적이냐라는 것은 각기 상황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별로 자기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게 절약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꼭 그러니까 계산을 꼭 해보시길. 그래도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전기값이 미국 전체 평균값이 싼 편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전기차가 유지비라든지 많이 이런 테슬라의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다른 기사로도 제가 많이 소개를 했지만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그거를 마치 캠리라든지 아니면 프리우스의 타이어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싸죠. 이건 고성능 차니까요. 웬만한 테슬라 차량들은 저가 낮은 차량도 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기차 특성상 초반에 토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유지비가 굉장히 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국도 인구가 는다고 그러지만 소도시 가보면은 정말 이게 좀 이게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그런 동네 가면 이런 운치 있게 클래식한 옛날 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차들과 당연히 이런 먼 거리를 뛰는 데 있어서 제가 FSD 도움이 없었다라면은 이렇게 멀리 멀리 갈 수가 없죠. 예, 정말 자율주행차로 돌아다니는 것과 이런 옛날 차들이 같이 겹쳐 보이는 것도 참 운치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이터 레이크 꼭 한번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셔널파크가 아니구나. 정말 그 물의 색깔이라든지 그 분위기는 참 묘했습니다. 왜 괜히 이게 내셔널파크인지를 여실히, 그리고 아마 미국 본토에서는 가장 깊은 호수일 겁니다. 이게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호수로 알고 있는데 정말 깊이도 깊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색깔이라든지 분위기가 한 번은 꼭 방문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왔네요. 다시 여기를. 그리고 정말 빨간 차가 많이 팔렸다는 게 오늘 진짜 여행하면서 빨간 차, 제 차도 빨간 차지만 이건 똑같은 모델 X 빨간 차가 여기 버젓이 근데 휠이 옛날 거네.